자, 안녕하세요. 노베나 디아블로스 이거 재밌어 보여가지고 깔았는데 결제를 했는데 더빙을 하면서 하고 싶었는데 너무 혼자 하면은 외롭고 찐따 같을 것 같아서 이제 유튜브 올린다는 명분하에 녹화를 해서 올리려고 합니다. 풀 버전으로. 아마 첫 영상인데 어우야 이게 좀 무서운 거더라고요. 일단 두말할 거 없이 가봅시다. 시작. 스트리밍 중에는 특정 엔딩이 스트리밍 중은 아니지. 자, 갑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으며 또 그 아비의 욕만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는 진리 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 뭐야 자동 진행 왜? 오씨. 자동 진행 안 눌렀잖아. 선택까지 파래. 전국에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씨가 주말까지 이어지겠는데요. 하지만 자동 진행 맑기는 무슨. 나는 그렇게 투덜거렸다. 라디오에서 하는 이야기와는 달리 도로는 안개로 자욱했다. 방금 전까지 없던 갑작스러운 안개. 도심에서 꽤나 떨어진 산골이라지만 뭐 이따위로 갑작스럽다. 잠시 후 왼쪽 방향입니다. 내비게이션에 어울리지 않은 밝은 목소리가 차 안을 울린다. 나는 핸들을 왼쪽으로 천천히 꺾었다. 지박제. 지박제라고 씌워진 표지판이 안개를 뚫고 보인다. 제대로 왔군. 조금 흥분한 나는 오우 야 잘 들린다. 일단 이렇게 해야겠다. 밑에 더빙은 됐고. 조금 흥분한 나는 엑셀을 살짝 더 세게 눌렀다. 차는 안개를 스치며 지박제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지박제? 피 묻어 있는데요? 차는 흐릿한 안개로 휩싸인 길을 계속 달린다. 안개 때문에 주위 배경이 보이지 않으니 흡사 같은 길을 계속해서 달리는 느낌이다. 잘 가고 있는 거야 이거? 어쩐지 몰려오는 불안감에 나는 핸들을 검지로 툭툭 건드렸다. 잘 가고 있는 거겠지? 왼쪽으로 계속 꺾는데? 시원상의 시사쇼. 오늘 모실 게스트는 모두가 잘 아는 프로그램이죠. 뉴스트레이스의 PD 김석훈 PD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석훈 PD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긴장하셨나봐요. 라디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린다. 내 입사 선배이자 뭐야 히스토리 안 눌렀는데? 인정받는 PD이며 이번 내 취재를 극렬히 반대한 김석훈 PD의 목소리다. 솔직히 지금은 김 선배의 목소리조차 듣기 싫지만 선배가 혹시 이번 취재에 관련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일부러 시간에 맞춰 주파수를 돌려둔 거다. 이런 일을 하면서 마냥 뿌듯하지만은 않으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사실 저희 뉴스트레이스는 실내로 먹고 사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런데 저번에 큰 무리를 빚은 적이 있었죠. 저희도 참 내부적으로 반성을 많이 했고 내 이야기를 하고 있군. 뭐야 핸드라 빵빵했네. 답답한 마음에 죄 없는 핸드라를 한 대 쳐본다. 어쨌거나 저 일은 명백히 내가 잘못한 부분이다. 김 선배 역시 뉴스트레스의 일원으로서 피해를 봤다고 할 수 있는 인물이고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김 선배를 욕할 이유는 없었다. 그래 어디까지나 내 실수였으니까. 다니는 회사가 뉴스트레이스인가봐요. 뉴스트레이스 국내에서 가장 신뢰를 받고 있는 시사저널 프로그램이다. 시사저널 PD를 꿈꾸던 내게 있어 내 꿈이었고 나는 그 꿈을 위해 달려와 여기까지 섰다. 염원해 왔던 뉴스트레이스의 PD. 하지만 그 신뢰도를 깎아먹은 PD. 그 놈이 바로 나인 거다. 본인이 잘못한 거는 인지를 하고 있네요. 그나저나 이상하군. 같은 길을 헤맨다는 느낌이다. 오른쪽 방향입니다. 깜빡이 켜는 거 중요하죠.
그 외에도 어려운 점이 있다면요. 쓸데없는 고집이라든가 그렇게 가끔 진실을 파헤치는 걸 방해할 때가 있어요. 가끔 그런 고집을 부리는 후배들은 보면 답답하죠. 터무니없는 이야기들을 믿어버렸다간 그건 그만큼 인력과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거든요. 뭐라는 거야 이씨. 결국 욕을 뱉어버렸다. 김 선배는 명백히 나를 향해 말하고 있었다. 내가 지금까지 조사한 거를 터무니없는 걸로 치부하는 것이다. 그것도 공개적으로. 김 선배가 내 취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안다. 그래, 솔직히 이해도 된다. 하지만 뒷담화를 듣고 기분 좋은 사람은 없다. 괜히 라디오를 노려봤다. 하지만 라디오를 노려본다 해서 김 선배 입을 다물게 할 수도, 하다못해 내 의중을 전달할 수도 없다. 나는 포기하고 라디오로 손을 뻗었다. 음악이나 듣자. 라디오 왜 이래? 뭐야 이거 왜 이래? 라디오가 이상하다. 주파수를 돌려보았다. 라디오 저러면 진짜 극혐이죠. 잠시 후 오른쪽 방향입니다. 깜빡이 계속 켜놓네 그냥. 커브길에 시선을 뗐다. 항상 조심해야죠. 이렇게 안개 자욱하고 해. 뭐야? 안개 쏘고, 이거 안개가 아닌데 그냥? 이거 어떻게 안개야? 그냥 이건 그냥 거의 화이트하우스 수준이잖아. 직진? 신경을 곤두세워. 이렇게 되는구나. 차는 도로를 이탈하기 직전에 멈춰섰다. 그대로 직진했으면 사고가 날 뻔했다. 직진입니다. 오. 와, 근데 제가 이어폰으로 이걸 듣잖아요. 깜빡이 소리 진짜 실감나. 진짜 깜빡이 켜져 있는 것 같아. 엔진이 꺼져버린 차를 번갈아 노려보았다.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나가자. 이러지 마라. 좋아 걸렸. 나 이런 빌어먹을 똥차가. 빵빵빵. 제기라 이번 시즌은 여러모로 느낌이 좋지 않다. 그냥 네, 그냥 많이 안 좋은데요. 예, 좀 많이 안 좋은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뭐 일단은 게임을 해볼게요. 일단은 진행해야지. 자, 머릿속으로 김 선배 얼굴이 스친다. 날 설득하던 그 굳은 얼굴. 결국 김 선배가 옳았다고 증명되면 난 진정하자. 그냥 차가 고장났을 뿐이다. 깜짝이야. 와, 너무 실감나 소리가. 나 진짜 차문 열리는 줄 알았어 옆에서. 막상 차에서 내리니 막막하다. 안개 때문에 여기가 어딘지도 잘 모르겠고 유일한 이동수단은 퍼져버렸다. 오늘 내로 집 앞처 여관에 도착했어야 하는데 취재 일정이 꼬이게 생겨먹고 어쩔 수 없지. 나는 팀장님에게 연락을 취하기로 했다. 말도 안 듣고 취재하러 뛰쳐나간 놈에게 좋은 소리를 하실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보고할 건 해야 하니까. 안 되네요. 끊겼네. 통화가 안 되네요. 통화 불능 지역이네요. 요즘에 그런 데가 있나? 내가 그렇게 깊이 들어왔던가? 나는 이것저것 시도해봤지만 외부와의 연락은 되질 않았다. 되는 일이 없네 이거. 아무래도 근처를 좀 살펴봐야 할 듯하다. 휴게소나 여관이라도 있으면 다행일 것이고 그게 아니면 한참을 걸어갈 각오도 해야 할 것 같다. 차는 일단 여기에 둘 수밖에 없겠군. 오, 야 진짜 막 열리는 느낌이야. 나는 차 안에서 몇 가지 물건들을 챙겼다. 너무 실감나요 사운드가. 그리고 백팩을 맨 채 도로를 걷기 시작했다. 너무 외진 곳이 아니면 좋으련만. 그렇게 몇 분 정도 걸었을까. 저건 소망 언덕 마을이라. 어둑어둑해진 주변을 둘러보았다. 벌써 해도 지기 시작했고 아무래도 오늘은 이 마을에서 쉬고 가야 할 것 같다.
마을이라면 외부랑 연락할 방법 정도는 있을 거고, 어쩌면 더 나아가 내가 조사하는 사건에 대한 인터뷰를 딸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 표지판을 따라가면 마을이 나올련가? 너무 멀리 있지만 않으면 좋겠는데. 말은 생각보다 멀리 있는 듯 했다. 나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돌아보았다. 뭔가 걸려있네요. 휴. 어느새 해는 져버렸고 달빛이 안개에 푸르게 반사된 길이 펼쳐져 있었다. 저 나무는 뭐지? 기이한 나무다. 삐쩍 말라 죽어가는 나무에 메어진 흰 천들은, 천이죠 역시, 희미한 바람에 천천히 움직이고 그걸 멍하니 보고 있자니 온몸에 이유를 알 수 없는 소름이 돋았다. 기분 나쁘게 생겼네. 씨. 나는 닭살이 올라온 팔을 문지르며 나무를 지나쳤다. 바람이 나무와 천을 스산하게 스치는 소리가 점점 멀어진다. 야, 무슨 마을 입구가 이래요? 이런 마을 입구가 있어? 나 진짜 살면서 처음 봐. 나 이런 데 안 들어가고 싶을 것 같아. 여긴가 보군. 나는 잠시 마을 전경을 바라보았다. 을씨는스러운 안개가 넓게 퍼진 마을의 입구는 발을 딛기가 꺼려질 정도로 음습해 보였다. 낡고 허름해 보이는 건물들, 그 건물들 사이로 삐쭉 튀어나와 있는 앙상한 가지들, 옅은 바람에도 비걱거리는 창문들. 칼을 쳐지냐. 나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부정적인 감상을 털어냈다. 그리고 그 안으로 천천히 발을 디뎠다. 야, 걸음소리도 있네요. 좋네요. 그저 하루 정도 쉬고 갈 생각으로. 조금만 더 키울까? 소망 언덕 마을은 밖에서 보이는 것보다 나쁜 느낌이 아니야 이게? 너무 나쁜데? 이거 요즘 이런 데는 내가 외할머니 때 시골 놀러 가서 진짜 폐가 쪽에서도 이런 분위기는 안 나오는데? 안개가 자욱한지라 공포 영화에 나올 것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하지만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마을 주민들을 보니 핸드폰도 안 터지는 오지치고는 제법 사람 사는 동네라는 느낌이 든다. 우선 가장 급한 일부터 처리하자. 근처에서 전화를 빌릴 만한 곳이 있을까? 나는 주변을 돌아보다가 내 쪽으로 다가오는 마을 사람을 보고 그쪽으로 다가갔다. 저기 실례합니. 우와. 야, 개 무섭게 생겼어요. 오우, 야, 얘 봐봐, 얘 봐. 어우, 씨. 어우. 내가 불러 세우려던 마을 사람의 눈빛은 어딘가 텅 비어있고 앙상하게 마른 몸은 섬뜩함을 자아내고 있었다. 흡사 마약 중독자 같네. 마약 중독자를 보는 듯. 그 남자를 나를 보고는 슬쩍 웃어 보이더니 불안한 발걸음으로 나를 스쳐 지나간다. 발걸음이 거의 좀비처럼 걷네요. 뭐야 섬뜩하게. 왠지 기분이 나빠졌다. 나는 오싹해진 양팔을 문지르며 뒤를 돌아보았다. 남자는 삐걱거리는 걸음으로 어디론가 걷더니 이내 안개 속으로 사라져버린다. 문득 이상하게 낯이 익은 남자라고 생각했다. 누굴 닮은 것 같기도 하고. 나는 그렇게 중얼거리다가 다시 발을 옮겼다. 자, 몇 분쯤 걸었을까? 나는 어떤 건물 앞에 도착했다. 여관이네요. 건물에는 소망 여관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런 곳에도 여관이 있네. 나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여관 문을 밀어 열었다. 여관이라면 유선 전화 정도는 있겠지. 어서 오세요. 오래된 디자인의 시골에서나 볼 법한 여관이었다. 하지만 냄새가 나거나 더럽진 않았다. 이 정도면 맨쪽이지. 나는 그렇게 생각하며 카운터로 향했다. 도전 과제 달성. 카운터에 앉아있던 여관 주인은 날 흥미로운 눈으로 그리고 저 이거 첫 판입니다. 아예 몰라요. 카운터에 앉아있던 여관 주인은 날 흥미로운 눈으로 바라본다. 손님 자체가 별로 없는 곳이라 그런가. 나라는 손님에 대해 호기심마저 가지고 있는 눈치다. 한 명이시오? 방 드릴까? 이 음성은 조금 더 키워도 될 것 같아요. 전화? 네, 급하게 연락할 건 있는데 핸드폰이 안 터져서요. 아이고 저런. 이거 어쩐다? 예? 여기가 안개가 좀 지독해요. 한번 안개가 끼면 바로 코앞도 겨우 보이고
안개가 이 모양이니 대중교통도 이맘땐 여기까지 못 와. 그리고 이상하게 전화도 먹통이 됩디다. 여관 주인은 그렇게 말하며 여관 수화기를 들었네요. 안 되는 거 알았어요. 주인은 여기저기에 전화를 시도했지만 전화는 먹통이었다. 봐요, 이 모양이라니까. 그럼 외부랑 연락이 안 된다는 겁니까? 그러게 왜 출장 오신 거요? 네. 근처에 일이 있어서 온 건데 보고 없이 기다리긴 좀 곤란한 상황이라서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에이, 뭐 어쩌겠습니까? 이 살다 보면 운 나쁜 날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소? 뭐라는 거야? 걱정은 마셔. 뭐라는 거야 이 양반이? 잠깐만요. 이 일대가 이런 걸로 유명하니까 면사무소에서 사유서 같은 거 떼주거든. 사유서. 일자리에서 잘리거나 하진 않으시. 그 말이 사실이라면 이 기묘한 안개는 일종의 천재지변처럼 처리되는 모양인데 정말 그런 게 있다는 건가? 우리나라에 이런 안개가 있다는 이야기는 생전 처음 듣는데 나는 의아함이 가득한 눈으로 여관 주인을 바라보았지만 여관 주인은 별 신경 쓰지 않고 숙박 기록표에 무언가를 끄적이고 있었다. 그래도 하루 이틀이면 안개가 거칠 거요. 안개가 거칠 때까지만 푹 쉬다 가십시오. 예. 마을 내부는 안개가 그리 심하지 않아서 지내는데 크게 불편할 것도 없을 거고. 안개가 하도 끼어대니까 마을 내부에 슈퍼도 있고. 슈퍼가 있어. 있을 건 다 있어요. 예. 별 수 없군요. 그럼 뭐 방 하나 주세요. 그럼 여기에 이름이랑 적으시오. 예. 야, 전화번호 깐지나는데? 나는 숙박 기록표에 이름을 적었다. 여기 있습니다. 저 근데 통신이 두절되면 카드도 안 되겠죠? 현금 없어요? 현금 없어요. 네, 얼마 없네요. 에잉. 후불로 달아둘 테니 안개 거치면 내쇼. 예. 김성 씨라. 됐습니다. 여기 키 받으십시오. 방은 301호로 가시면 되고. 예, 감사합니다. 뭘 서로 돕고 사는 거지. 나는 씩 웃는 여관 주인에게 슬쩍 고개를 숙여 보이고 내 방으로 걸음을 옮겼다. 괜찮네요. 숙소 문을 연 나는 백팩을 집어던지며 발을 디뎠다. 나쁘지 않은데요? 내 숙소는 비교적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아니 애초에 있는 게 별로 없었다. 뭐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 적어도 바닥에 눕기가 불쾌하진 않을 정도는 되니까. 나는 겉옷을 벗으며 방 안으로 들어섰다. 난데없이 이게 뭔 꼴이냐. 나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여관 바닥에 벌렁 누웠다. 몸이 나른해지니 마음이 편해진다. 마음이 안정되니 머리가 맑아져 어지러웠던 생각들이 정리된다. 이럴 때가 아닌데. 머릿속에 지난 일들이 마치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특종을 따냈었다. 기이하게 죽은 남자의 시신, 그리고 주변에 뿌려진 증거들. 이건 완벽한 특종거리였다. 나는 그 누구보다 빠르게 취재했고 내 나름대로의 추론을 통해 그럴싸한 사건의 절망까지 그려내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뉴스트레이스, 어보 논란의 사과. 그러나 내 그런 보도는 멋지게 실패했다. 내 추론은 팩트가 아닌 소설이었던 거다. 내가 낸 오보는 사회적인 지탄을 받고 날 믿고 취재를 허락한 김 선배는 커리어에 큰 타격을 받았다. 그때부터였다. 그토록 존경하던 김 선배와 사이가 서먹해진 것. 나에겐 견책과 감봉 조치가 취해졌고 나는 내가 저지른 실패에 충격받아 멍하니 지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무너진 공허감 속에서 선배님 잘생겼는데요? 선배님이 잘생겼네. 나는 오만호 기자를 오만호 기자야 얘가? 그거 하나로 뭐 인생 망한 것처럼 그래요. 준성씨 꿈이 평생 실수하지 말자는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오만호 기자의 성격은 날 빠르게 정신 차리게 만들었다. 그래, 실수는 다른 곡으로 만회하면 돼. 그렇게 다짐하며 이 사건에 뛰어들었다. 집단 실종 사건. 나는 언뜻 상관없어 보이는 전국적인 실종 사건들 사이에 그럴싸한 공통점이 있다는 걸 알아냈고 쫓다가 이 지역까지 오게 된 거다. 이 지역은 최근 관광 특구 개발 사업으로 인해 내비게이션의 지도와는 많이 달랐다. 길을 잃은 것도 내비게이션이 중간에 말썽을 부린 것도 이 마을에 대한 정보가 없던 것도 연관이 있을지 모르겠다. 중요한 건 이 마을도 이 지역의 일부고 내 취재 범위에 놓여있다는 점이다. 얼마 안가 거친다고 하지만 그 시간도 아까운 지금
멍청하게 안개 속에서 시간을 허비할 것인가? 그동안 이마야를 취재해볼 것인가? 좋아. 나는 몸을 일으켰다. 기껏 나른해진 몸이 다시 긴장한다. 짐을 푼다. 기자 수첩을 꺼내 걷어 난 주머니에 넣어두고 핸드폰 카메라 기능 잘 돌아가고 있는 걸 확인한 후 충전기를 꽂아둔다. 시대 파일들을 꺼내 정돈하고 소년의 왕 책인가요? 이건 오마루 기자가 선물해준 동화책이다. 이 책을 선물 받았을 때 초심을 잃지 말자고 들고 다니는 책이다. 잠시 망설이다 한 켠에 세워둔다. 마지막으로 생수병을 까서 한 모금 마시며 나도 한 모금 마실게요. 나쁘지 않다. 깔끔하고 고요하니 하루 이틀간의 짧은 취재 사무실로 이 정도면 충분하지. 상황 자체가 외부에 비해 좋지 않은 건 감안해야겠다. 하다못해 전화라도 되면 좋았을 거죠. 전화가 되네요. 핸드폰 소리에 흠칫 놀랐다. 전파가 안 터지는 거 아니었나? 의아한 생각에 핸드폰을 보았다. 야씨 번호 봐라. 666-666-6666 선택까지 8일. 발신인은 불명. 나는 핸드폰을 이것저것 조작해 보았지만 전파는 여전히 잡히지 않았다. 우연히 잡힌 전파에 누군가가 우연히 보낸 장난 문자가 도착한 걸까? 뭐야? 장난 문자라고 생각하면서도 굉장히 찝찝한 문자다. 나는 잠시 동안 핸드폰의 액정을 노려보고 있었다. 핸드폰을 놓쳐버렸다. 섬뜩한 기분이 들어 나는 조심스레 핸드폰을 다시 들었다. 패교? 근데 이게 제가 이 게임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그 트위치 스트리머 분들 하는 걸 봤는데 아예 루트가 다르네요. 저는 처음 보는 루트입니다. 그분들은 두 분 다 숲이었어. 그래서 일단 패교는 처음이니까 저는 아예 그냥 처음 보는 겁니다. 예. 다시금 알 수 없는 문자가 발신인 불명으로 보내져 있었다. 나는 몇 분 정도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지만 결국 이 수수께끼 문자가 뭔지 알아낼 수 없었다. 패교로 가는 건가 지금? 결국 나는 핸드폰을 멀리 치워두고 베개에 고개를 파묻었다. 오류 같은 뭐 그런 거겠지. 쓸데없는데 신경 쓰지 말고 자자. 저장. 아 그리고 이 게임이 자동 저장이 돼가지고 선택 하나하나를 되게 잘해야 된대요. 고! 가자. 뭐해? 이거 뭐야? 뭔 문양이야? 아 벌써 아침인가. 눈을 반쯤 뜬 채 좀 목신 목소리로 눈을 반쯤 뜬 채 주변을 둘러본다. 해가 떴음에도 불구하고 안개 때문인지 방은 어둡다. 아 못하겠다. 나는 스멀스멀 이불에서 끼어나왔다. 생각보다 보온이 잘 되는 바닥 덕에 이불에서 나오기가 싫었지만 그렇죠. 이불 밖은 위험하니까요. 어제 씻지도 않고 잤더니 몸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다. 일단 몸부터 씻자. 안 씻고 잤어? 그럴 수 있지 남자는. 다행히도 뜨거운 물이 콸콸 잘 나온다. 마을의 위치도 그렇고 여간도 그렇고 해서 솔직히 기대하진 않았는데 물을 몸으로 받아내니 아침에 피로가 좀 가신다. 찌뿌둥한 몸을 이리저리 주무르고 때리며 뜨거운 물을 맞고 있었다. 씻고 나와서 시계를 보니 굉장히 이른 시각.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것 같다. 나는 잠시 창문 밖의 마을 풍경을 감상했다. 전반에 깔린 안개 덕분에 민마르로도 아름답다고는 할 수 없는 곳이었지만 고요하게 흐르는 분위기가 내 마음도 차분하게 만들어 어제의 불안감을 상쇄시켜주는 듯 했다. 취재하기엔 좀 이르지만 미리 마을 지리를 익혀둬서 나쁠 건 없겠지. 모처럼 외지 마을에 왔는데 방 안에만 있는 것도 그렇고 무엇보다 이 방에 있어봤자 할 것도 없다. 맞지? 뭐가 있다고 여기. 자 나가자. 방을 나서려는 찰나 또다시 핸드폰이 울렸다. 선택까지 7일. 이 7일 안에 뭔가를 해야 되네요. 선택까지 7일. 또다시 알 수 없는 문자다. 장난 문자라고 치부하기엔 이상할 지경이다. 분명히 전파가 연결되지 않는데 장난 문자만 도착한다. 하지만 여전히 의미는 알 수 없다. 애초에 뭔 선택을 하라는 거야. 나는 중얼거리며 핸드폰을 집어넣었다. 영문 모를 문자를 받고 나니 기분이 영 좋지 않다. 어우 이 양반이 왜 이렇게 무섭게 생겼어. 카운터에는 여관 주인이 앉아있었다. 꽤 이른 아침엔도 불구하고 방금 일어났다던가 하는 기색은 없었다. 뭐야
아니 왜 벌써 일어나셨어? 푹 주무시지 않고. 그냥 깼어요. 주인이 나를 바라보며 의아한 듯 말했다. 나는 열쇠를 맡기며 대답했다. 원래 일찍 일어나는지라 깬 김에 이 근처 좀 돌아보려고요. 주인 아저씨도 일찍 일어나셨나요? 이 마을 사람들은 원래 일찍 일어납니다. 대신 1시쯤엔 대부분 집에 돌아가요. 1시요? 오후 1시? 최근 마을에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그런 생활을 하고 있죠. 음. 그러니까 취재하시려면 그 시간대는 피하셔야 할 겁니다. 근데 저녁 오후 식사 1시에 때까진 보통 건물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배고프시면 요 뒤에 삼색 식당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맛이 좋아요. 1시가 넘어도 문들을 닫거나 하진 않으니 그건 걱정 마시고. 그러니까 이 마을 사람들은 1시부터 저녁까지는 건물 안에만 있다. 이거 중요한 거 같은데요? 1시부터 저녁까지 건물 안에만 있다. 이거 적어놔야지 나. 건물 안에만. 잠깐만요. 진짜 금방 적을게요. 마을 1시 투 저녁 건물. 자 갑시다. 미안해요. 일종의 통금시간 비슷한 것인 모양이다. 이해할 수 없는 생활 패턴이지만 외부인인 내가 따지고 들어갈 필요는 없겠지. 네 감사합니다. 난 그렇게 말하고 여관을 나섰다. 아니 나서려고 했다. 그런데 내가 오우씨 뭐야 맞네. 치즈 얘기 안 했네. 내 기억엔 분명 다른 말로 얼버무렸던 것 같은데 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여관 주인은 이쪽을 바라보며 능청스럽게 웃고 있었다. 역시 뭐 있다니까. 급작스럽게 기분 나빠져 나는 빠른 걸음걸이로 여관을 나섰다. 이런 답답한 안개에도 불구하고 꽤 시원했다. 안개는 여전히 마을을 뒤덮은 상태지만 어제처럼 심하진 않았다. 지금도 멀리 있는 건물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적어도 근처에 뭐가 있는지는 잘 보이니까. 자 그럼 마을을 한번 돌아볼까? 네 돌아봅시다. 폐교로 가겠죠? 그렇죠 폐교로 갔네요. 마을을 둘러보던 나는 어느덧 낯선 학교 앞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안개가 짙게 깔린 운동장에 멍청이 서 있던 나는 고개를 살짝 저어 정신을 차렸다. 바람이 운동장의 모래를 휘저 반사적으로 눈을 감은 내 얼굴을 따갑게 치고 지나간다. 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다행히 저쪽에 밖으로 향하는 길이 보인다. 저기로 돌아가면 마을이 나올 것 같긴 하다. 이상하다. 어쩌다 이런 곳까지 들어온 거지? 머리를 긁적이며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뭐 나오겠네요 또. 뭐지? 이것은 뭔가 이상하다. 분위기라고 해야 할지 묘하게 짓눌리는 것 같은 감각이다.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섬뜩한 기분이 드는 거지? 마치 온몸의 감각이 여기를 떠나라고 외치는 듯하다. 그럼 떠나는 거야 그냥? 그러나 나는 그렇지 가지. 내 몸의 경고를 무시한 채 무엇인가에 홀린 듯 어디론가로 걸어 들어갔다. 좋아요. 뭐가 나오겠네요. 불쾌한 냄새가 공기를 타고 스며들어온다. 냄새가 강해진다. 비릿한 어디선가 맡아본 불쾌한 냄새. 나는 걸음을 멈추었다. 뭐야? 냄새는 바로 앞에서 풍겨온다. 이 앞에 설마.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주변엔 어떠한 인기척도 없다. 거기에서 용기를 얻어야 하는지 겁을 먹어야 하는지조차 헷갈린다. 나는 천천히 발을 움직였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조심스레 냄새가 나는 쪽으로. 나오네요. 끝은 바르게 일단 좀 볼게요. 끝은 바르게 살자. 일단 벌레 있는 것 같고요. 대한민국 교훈 성실 소망 무슨 마법진이 그려져 있네요. 이거네요. 마법진이 그려져 있고 칠판에 뭐 써져 있고. 일단 봅시다. 죽어 있네요. 누가 고개를 돌려버렸다. 어느 정도 각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눈앞에 펼쳐진 끔찍한 풍경을 바로 마주보기는 힘들었다. 입을 틀어막은 채 숨을 고르며 마음을 진정시킨다.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가 마음의 준비를 하며 다시 천천히 눈을 떴다. 잘못 본 게 아니다. 사람처럼 보이는 무언가가 거기 있었다. 마네킹 같은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려 해도 저 앞에 놓인 것은 분명 그런 인공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래, 저건 분명 사람이다. 아니 사람이었던이라고 해야 할까. 딱딱하게 굳어있는 창백한 피부가 눈에 들어온다. 피의 흐름이 멈춰버린 피부는 다시는 생기는 되찾지 못할 것이다. 축 처져 있는 몸에는 어떤 에너지도 느껴지지 않는다. 마치 정육정에 대충 늘어놓은 고깃덩이처럼. 올라오는 고토감을 참기 위해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뭐야 도대체.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정신을 차리려 노력한다. 자, 이성적으로 주변을 판단해보자. 사람이 죽어있다. 인형이나 모형 따위가 아닌 진짜 시체다. 그리고 그 주변엔 기이한 흔적들이 남아있다. 그 흔적들은 이 죽음이 평범하지 않음을 알려주고 있었다. 살인. 그런 단어가 자연스레 떠오른다. 시체를 보았다는 충격에서 조금 벗어나니 본능적인 공포가 스멀스멀 기어 올라온다. 살인자가 근처에 있는 건 아닐까? 혹시 봐서 안 될 현장을 보고 만 건 아닐까? 하지만 그 공포 속에서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혹시 나는 내가 쫓고 있던 실종 사건을 떠올렸다. 전국적으로 일어났고 기이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무엇을 의미한지, 그 공통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신하진 못했다. 하지만 이 기이한 시체를 보자 떠오르는 키워드가 있다. 종교. 나는 다시 바라보았다. 시체. 그리고 그 주변에 보이는 기이한 흔적들을 바라보았다. 혹시 이 이상한 죽음이 내가 쫓는 실종 사건과 관련이 있다면, 그리고 이 죽음과 실종을 잇는 키워드가 종교라면, 그러한 가설을 이르자 나는 마치 기계처럼 몸을 일으켰다. 여전히 무섭다. 하지만 그것을 넘는 호기심이 내 몸을 움직인다. 어느새 카메라 세팅을 맞춰둔 핸드폰을 들고 다가가고 있었다. 저장이네요. 재밌네요. 지금까지는 흥미진진하고 두렵거나 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사이가 서먹해지긴 했지만 아직도 내가 가장 존경하는 PD인 김 선배는 늘 말해왔다. PD가 사건을 목격하면 어떠한 무게를 가지는지 본능적으로 필이 올 때가 있다고 말이다. 그래, 그 말이 맞는 것 같다. 이 사건은 내가 쫓던 사건에 분명 어떤 식으로든 연관되어 있을 거라는 필이 온다. 만약 어찌픈 거라도 상관없다. 이건 그 자체만으로 PD 인생을 바꿔놓을 거대한 특종이 되리라. 좋아, 정보가 될 만한 건 모조리 찍어두자. 일단 전경부터 기록하자. 찍었죠. 전경이 기록되었다. 자, 눌러보자고. 주머니에서 장갑을 꺼내며 사건 현장에 발을 디뎠다. 훼손하지 않도록 외곽쪽으로 돌면서. 자, 봅시다. 얘를 찍어봐야겠죠. 일단 얘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난생 처음 보는 기이한 그림이 칠판에 그려져 있다. 뭐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의식 같은 건가? 섬뜩함을 느끼며 나는 그 그림의 형태를 자세히 기록했다. 자, 계속 조사해볼까? 얘도 찍어야 될 것 같죠? 일단은 인형이 있네요. 인형이 있고 일단 얘를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칠판에 이상한 문자가 가득 적혀있다. 이런 문자는 본 적도 없는데 무슨 낙서 같은 건가? 나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그 문자를 더 자세히 살펴보았다. 모르겠네. 지금 당장 해석하는 건 포기하자. 나는 그 문자를 기록했다. 자, 일단 칠판은 다 봐야겠어요. 칠판엔 사진 몇 장이 붙어 있었다. 이 장소와는 어울리지 않는 즐거워 보이는 사진이다. 즐거워 보이는 사진? 가족 사진인 걸까? 모르겠다. 나는 천천히 물러섰다. 일단 이게 이제 카운트인 것 같아요. 일단은 남자를 찍어야겠죠. 저참한 시체가 널브러져 있다. 갑작스레 피비린내가 엄청 강해진 느낌이 든다. 아마 기분 탓이겠지만 기분은 좋지 않다. 기분 탓이겠지만 기분은 좋지 않다. 말장난 잘하네요. 피해자는 무언가에 의해 큰 상처가 난 채 죽은 듯하다. 나는 조심스레 피해자 주변을 관찰했으나 그 이상의 특이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 더 이상은 무리다. 나는 시체로부터 고개를 돌렸다. 별로 단서가 없네요. 얘는 카메라를 다 찍기 전에 한번 봐야겠. 뭐야? 열려있는 박스 안에서 노트 하나를 발견했다. 이건 유서인가? 노트엔 피살자가 남긴 글귀가 적혀 있었는데 유서라기보단 메모에 가까웠다. 아무래도 피살자는 죽기 전 공포에 질려 있었던 모양이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감정을 부정하고 있어. 왜? 왜 부정해? 나는 그 내용을 자세히 기록했다.
얘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얘를 봐야 될 것 같아. 얘를 봐야 뭔가 될 것 같아요. 기분 나쁘게 생긴 인형이다. 어쩐지 살아서 움직일 듯한 느낌이다. 그냥 인형이야? 재물처럼 사용한 인형인가? 인형에 대해 기록했다. 아 이거 다 못하네. 이걸 다 못 보네. 씨, 얘 보고 싶었는데. 나는 익숙하지 않은 현장에서 한 걸음 멀어졌다. 참고 있었지만 슬슬 속이 울렁거린다. 여길 떠나자. 나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몸을 돌리려 했다. 나는 몸을 멈췄다. 인기척이다. 내 뒤에 지금 누군가가 있다. 누구지? 설마 범인? 온 신경을 내 뒤에 집중한다. 아까는 미처 듣지 못한 옥기 스치는 소리가 들려오는 듯하다. 망할. 이대로 계속 서 있을 수도 없다. 나뿐 아니라 내 뒤에 상대도 움직이지 못하는 듯 하고 마음을 다잡은 나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오우 예쁜데요? 그리고 나는 한 여자 눈이 마주쳤다. 편하게 차려입은 채 멍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는 잔혹한 살인공간은 전혀 어울리지 않은 모습의 여자를 보자 한순간 긴장이 풀린다. 거기서 지금 전기 충격기. 잠깐, 왜 갑자기 전기 충격기를? 나는 멍하니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내 상황을 천천히 살펴보았다. 끔찍한 살인 현장. 살인범이라고 왜 하는 거구나. 그 한가운데 있는 나. 그것을 잔뜩 경계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여자. 잠깐. 아니야.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라고. 다가오지 마. 목소리 미친. 너 누구야? 저 뒤에 시체는 뭐고? 오해하지 마시고 일단 그거 내려놓으시. 다가오지 말라고. 전기 충격기가 퍼렇게 빛난다. 양손을 들었다. 날 지져버릴 기세다. 일단 이거 오해 풀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걸 누르고 싶어. 이걸 누를래. 단발머리에 날카로운 얼굴을 하고 있었다. 아우라가 풍겨져 나온다. 아우라는 날 전기 충격기 때문은 아니다. 오케이. 당신 뭐 하는 사람이죠? 여자가 저 방송국 PD입니다. 그러니까 품에 손을 넣었다. 명함을 여기 두었을 텐데. 무슨 뭐 하는 거야? 제기랄 젠장. 온몸을 관통하던 강렬한 충격이 천천히 가신다. 순간적으로 잊고 있던 호흡을 되찾으며 바닥을 구르다가 겨우 몸을 일으켰다. 아니 일으킨다고 생각했지만 다시 넘어져 버린다. 아직도 몸에 저릿한 느낌이 남아있다. 진짜 죽는 줄 알았다. 뭐 하는 거야 이 미친년아! 명함? 명함? 그럼 뭐 총이라도 꺼내는 줄 알았습니까? MBS 진짜 PD였어요? PD라고 했지 않습니까? 미안해요. 하지만 그렇게 갑자기 품에 손을 넣고 다가오면 누구라도 저처럼 행동했을 거예요. 아니 아유. 꺼내려던 게 흉기일 수도 있잖아요. 지금 사람을 죽일 뻔해놓고 그걸 사과라고 하는 겁니까? 그 정도로 죽진 않아요. 제안만 하려던 거였어요. 여자의 뻔뻔한 태도에 대려 분노가 사그라든다. 화가 풀렸다는 게 아니라 의의가 없어서였다. 나는 뭐라고 한마디 더 하려다가 이내 한숨을 쉬며 몸에 붙은 이불질을 털어냈다. 아니 그러고 보니까 이 여자가 지금 장난치나봐. 이 여자가 지금 어디 아무리 오해를 하더라도 그걸 사람 몸에 그거를 들이대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그거 죽었을 수도 있어요. 저거 잘못하면은 넘어지면서 머리 세게 박아가지고 뇌진탕 걸리면 어떡할 거야? 이거 나이도 평소 잘 지르지도 않던 비명을 지르고 화를 냈더니 목에 힘이 들어가지도 나도 안 들어가는 것 같아. 그런데 시사저널 PD가 사건 현장에서 뭘 하는 거예요? 시사저널 PD가 사건 현장에서 뭘 하겠습니까? 뭐 취재 좋죠.
그런데 경찰에 신고는 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경찰보다 먼저 현장에 들어와서 뭘 하시는 건데요? 경찰이 있어요? 아 그거 현장 도전! 기본 아니에요? 기본? 예 뭐 그렇죠. 맞네요. 방송국 양반들이란. 방송국 양반들? 이 양반이 진짜 뭐 초면에 너무 말이 심하잖아. 어? 안 그래도 지금 신고하려 했습니다. 아 잊고 있었다. 이 안개가 끼는 시기엔 기하게도 통신도 두절된다고 했었는데. 뭐야 갑자기 배경음악이 바뀌었어요. 나는 여자를 바라보았다. 조금 더 켜도 되겠는데? 혹시 이 마을에서 경찰서 보셨습니까? 아니요. 못 봤어요. 나는 핸드폰을 집어넣었다. 일단 여기서 좀 나가죠. 아 이거 조금만 더 켜도 될 것 같아요. 아 소리를 좀 크게 듣고 싶어. 이 정도 해. 가자. 그나저나 도대체 뭐하는 여자길래 이런 곳에 혼자 있었던 거지? 어우 야 너무 밝다. 외곽으로 빠져나오고 여자는 한숨을 크게 쉬었다. 표정은 어두웠지만 그게 공포에서 비롯된 건 아닌 듯하고. 귀찮은 일을 만났다는 귀찮아? 전기 충격기를 들고 다니는 것도 그렇고 보통 여자가 아닌 것 같다. 그래. 박준성 PD님이라고 하셨죠? 예, 그쪽은 뭐 하시는? 이분은 명함을 당신도 여자 명함 품속에서 꺼냈을 거 아니야. 그 사무적인 태도에 뭐라고 한마디 하려다 명함을 받았다. 한세위 변호사네요. 한세위 변호사.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직업이 적혀있어 놀란 나는 전혀 예상하지 못할 것 같긴 하다. 여자를 살폈다. 아무리 봐도 내 나이 또래로 밖에 보이지 않는데 변호사라니. 이만하면 각자 소개는 한 것 같고. 그래서 저 사건 현장 어떻게 된 거예요? 아 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이미 저랬으니까. 이것저것 조사하시던데 별다른 건 발견 못했고요? 단순 추측이지만 제 경험상 저런 기이한 패턴은 보통 두 가지로 압축돼요. 종교적 타살이거나 혹은 종교적 자살이죠. 종교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렇다고 봐야죠. 단정하진 마시고요. 아 예. 그 말에 나는 뭐라고 반박하려다 어깨만 으쓱해 보였다. 한세이는 잠시 말이 없었다. 나는 그런 한세이를 지켜보다 문득 한세이에 대해서 궁금해졌다. 젊은 변호사가 왜 이런 마을까지 온 걸까? 하지만 서로의 개인사에 대해 말할 분위기는 아니었던지라 나는 그냥 한세이가 입을 열기를 기다렸다. 그럼 준성 씨는 외부와 연락할 방법 좀 찾아봐요. 안개 하나 가지고 외부와의 연락이 전부 끊기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뭐 그러죠. 그럼 한세이 씨는? 전 따로 조사할 게 있어서요. 그럼 이만 마을에서 뵙죠. 예? 갑작스런 작별 인사에 놀란 나에게 신경도 쓰지 않고 그렇게 말하며 멀어져갔다. 잠시 그렇게 걷던 한세이는 잠시 멈추더니 아까처럼 현장 훼손하지 말아요. 그참 나는 그렇게 사라진 한세이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다시 한세이가 건넨 명함에 눈을 돌렸다. 한세이 변호사라. 만난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날카로운 말투와 빠릿빠릿한 행동에서 그 성격이 대강 느껴진다. 젊고 건방진 엘리트라는 건가? 나는 명함을 반으로 접어 잘했다. 주머니에 쑤셔 넣으며 다시 사건 현장으로 발을 돌렸다. 그 참혹한 현장을 다시 보긴 싫었지만 그 난리 때문에 수첩을 떨어뜨린 모양이다. 수첩만 챙기고 바로 빠져나가자. 자, 거기를 다시 가네요. 오우씨, 실눈캐네요. 최강자. 현장에 돌아와 수첩을 주워든 나는 그대로 몸이 멈춰버렸다. 나는 눈을 비비고 다시 한번 앞을 보았다. 잘못 본 게 아니었다. 웬 어린 소녀가 나무 있었다. 천국사불. 나무 아미타불 아닙니까? 소녀는 눈을 감은 채 그렇게 중얼거리더니 천천히 나에게로 고개를 돌린다. 너 거기서 뭐해? 이게 어디 언제 봤다고 이게 초면부터 반말을 해? 어? 어른한테 딱 봐도 어려 보이는 거만 아까부터 해보다 어려버린 거만 이 어린 놈이 어? 거기서 뭐 하냐고. 낮게 깔리는 그러나 명백한 호통이었다.
나는 마땅히 대응할 방법을 찾지 못. 난 찾았어. 기껏해야 중학생, 그래 중학생 정도로 보이는 앳된 소녀가 시체 앞에서 어른인 나를 혼내고 있다. 이건 그 누구라도 당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기 위험해. 몰라? 위험해? 내가 들어도 멍청해 보이는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따라와. 어우, 예. 잠깐. 덩치에 비해 힘이 센 소녀였다. 나는 그렇게 뿌리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순순히 같이 가지도 못하는 실로 어정쩡한 상태로 이 소녀를 끌려가듯 따라가게 되었다. 나는 어느덧 꽤 멀리까지 끌려와 버렸다. 그만 좀 해. 뭐야 도대체 너. 이름. 뭐? 너. 이름이 뭐냐고. 준성인데. 그럼 넌 최실이. 시리? 우리 시리는 그 반말 안 하는데 이 최실이 너는 그 임마. 가위로 오린 듯한 짤막한 대답에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최실이 뭐야 묘하게 신경 쓰이지. 일단 대화해볼까요? 대화하죠. 학생처럼 보이는데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사건 현장에 멋대로 들어오고 살인범이 근처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여기에 살인범은 없어. 나는 다음 말을 기다렸으나 최실이는 입을 열 기색이 없다. 그래서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결국 내 쪽에서 다시 되물었다. 상대하기 굉장히 피곤한 아이군. 역귀가 돌고 있어. 마을에. 잠깐만. 아까 살펴보기 하고 대화도 가능하지 않았나요? 그냥 살펴봤어야 되는데. 아닌가? 헷갈리네. 아니 갑자기 말 멈추지 말고 그 역기라는 게 뭐라는. 너 여기서 죽을 거야. 이게 지금 초면부터 이게 지금 아까 반말하고 그 어린 놈의 자식이 이거 사람이 죽는다 그러는 거 어떻게?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임마. 그거를 살고 싶으면 나가. 나는 내 옆을 스쳐 지나가는 최실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최실이를 붙잡았다. 야, 말을 똑바로 해줘야지. 내가 왜 죽는다는 건데? 혼이 비정상이 돼. 혼이 뭐? 놔. 놓게 되겠네요 이거는. 기싸움에 밀려 최실이를 놓고 만다. 뭐야 이 꼬맹이 눈빛이 좀 죽었어. 놈들이 널 죽일 거야. 놈들? 난 경고했어. 분명히. 최실이는 낮고 날카로운 어조로 그렇게 말하며 사라졌다. 나는 잠시 최실이가 사라진 곳을 바라보았다. 그다지 긴 대화도 아니었는데 진이 다 빠지는 느낌이다. 뭐야 도대체. 내가 죽을 거라고? 놈들에게? 말하는 걸로 봐선 딱하게 된 아이 같다. 동네 바보 같은 그런 거. 그런 느낌이 있네요. 그런 주제에 묘하게 사람을 압도하는 기운이 있어 괜히 찝찝하게 만든다. 됐다. 바보한테 신경 쓸 필요 없겠지. 나는 찝찝함과 불쾌함을 애써 털어버리고 걸음을 옮겼다. 피곤해졌다. 우선 좀 벗어나야겠어. 아직 아침인데 너무 많은 일을 겪은 것 같다. 아침밥을 먹는 것도 잊은 채 숙소로 돌아왔다. 지금으로선 배를 채우는 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거기 잠깐만요. 목소리 미쳤는데 방금. 이 마을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여유롭기 그지없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엔 또 뭐지? 나는 지친 얼굴로 소리나는 쪽을 바라보았다. 반가워요. 전 유채린이라고 해요. Oh shit! Oh shit! I gotta wait. 상당히 예쁜 얼굴을 가진 미인이었다. 이런 미인이 웃으면서 말을 걸어주니 기분이 나쁘진 않았다. 무엇보다 오늘 처음 듣는 멀쩡한 인사말인 듯. 네 안녕하세요. 박준성이라고 합니다. 나는 마주 인사를 하며 조심스럽게 그 여자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살펴보자. 유채린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여자는 부티나는 옷을 입은 그림으로 그린 듯한 전형적인 부잣집 미인 아가씨였다. 90년대 드라마의 주인공을 괴롭히는 못된 역할로 나올 법한 모습이라고 나도 모르게 상상해버렸다.
하지만 그런 이미지에 비해 나이 자체는 꽤 젊어 보인다. 많아야 20대 중반? 20대 초반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마치 잘 나가는 신인 여배우를 연상케 하는 외모로군. 나는 이 마을에서 처음 보는 분 같은데 여기 분이 아니시죠? 외지인입니다. 외지인이라. 그럼 이 마을엔 무슨 일로 오셨죠? 여행이라도 오신 건가요? 아니면 이 마을에 가족이 있어서? 이건 길 가다가 만난 사람과 하는 아침 인사가 아니라 흡사 취조라도 당하는 느낌이다. 묘한 경계심을 느끼며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길을 잃었습니다. 갑자기 안개가 엄청 끼더군요. 근처에 마을이 여기뿐이라서 여기로 왔죠. 그래요? 유채린이 날 위아래로 훑어본다. 뭐야 저 기분 나쁜 태도는. 첫인상과는 달리 나는 조금씩 불쾌해지고 있었다. 서울에서 내려오신 건가요? 네, 피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허, 그렇군요. 네, 서울에서 그래요. 방송국 일을 하신다. 유채린은 마치 흥미있는 동물을 보는 듯한 눈빛이라며 나를 살펴본다. 아니 내가 너무 민감한 것일지도 모르겠다. 순식간에 워낙 많은 일을 겪은지라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에 불편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일지도. 나는 묘하게 불러가는 분위기를 조금 풀어보기로 했다. 유채린 씨라고 하셨죠? 채린 씨도 여기 분은 아닌 듯한데. 제 소개가 늦었네요. 전 영왕건설의 유채린 전무예요. 여기 제 명함이요. 영환건설 유채린 전무. 잠깐만요. 혹시 못 떨어뜨린 거야? 아 그러고 보니까 아까 한세희 그것도 좀 적어놨어야 되는데, 근데 보니까 별로 적어놓을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별로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적어놓는 거. 일단 영환건설 유채린 전무. 전무? 나는 의아함을 느꼈다. 영환건설이라니 우리나라 3대 건설사 중에 하나잖아. 그런 커다란 회사에 이런 젊은 여자를 전무를 앉혔다고? 게다가 나는 그 사실도 모르고 있었던 건가? 그럼 거짓말 아닌가요? 유채리는 꽤나 장난스러운 표정을 지어본다. 피디님이랑 나중에 진지하게 이야기해보고 싶은데 가능하실까요? 나는 유채린의 눈빛을 마주했다. 진지한 이야기. 진지한 이야기요? 진지한 이야기 너무 땡큐지고 여관 앞에서 그런 얘기하면 어떡해. 여러 가지로 신경 쓰이는 말이다. 영환건설의 전무께서 나한테 할 말? 잠시 고민하던 나는 이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죠. 어차피 시간도 많을 것 같고. 알겠어요. 그럼 나중에 뵙죠. 자, 들어가 쉬세요. 같이 안 들어가시니? 아닙니다. 나는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한 뒤 여관으로 들어갔다. 그러면서 나는 고개를 살짝 돌려 유채린 쪽을 바라보았다. 유채린은 어딘가 불길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불길한? 겨우겨우 여관으로 들어왔다. 여관 주인이 내 쪽을 보더니 손짓을 해보인다. 어디인지 모르게 재밌어하는 표정이라고 느껴진다. 소식 들으셨어? 소식이야? 무슨? 살인 사건 말이오. 나는 순간 당황했다. 이 아저씨에게 알리려고 생각은 했었는데 들은 모양이다. 한세히 그 여자가 알린 건가? 지금껏 폭력 사건 하나 없던 곳인데 살인이라니. 손님도 몸 조심하셔.
해지면 돌아다니지 마시고. 예. 그래야겠어요. 아이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이 좁은 마을에서 범인이 어디로 숨겠어. 이미 마을에서 힘 좀 쓰는 사람들이 수색 중이니 곧 잡힐 거야. 나는 여관 주인의 말에 곱씹었다. 마을 사람들끼리 이를 해결하려는 걸 보니 결국 경찰과 연락한 방법은 없다는 거겠지. 하지만 그렇다고 일반인들이 나서면 좀 위험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이걸 뭐라 그럴까요? 일반인들이 함부로 나서면 위험해진다. 충고해주자. 맞장구 쳐준다. 적당히 맞장구 쳐주자. 마을 사람들이 잘하겠지. 끼어들지 말자. PD잖아요. 그러면은요, 방송국 PD고 이제 실수를 한번 하긴 했지만 보도 대박 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사회적 지위가 조금 계신 분이니까, 그리고 여기 어쩔 수 없이 있는 거니까 충고를 해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그 일반인들이 해도 되는 겁니까? 막 이렇게 충고해줄게요.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경찰이 올 때까지는 그냥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안개도 곧 거칠 거 아닙니까? 이 양반 어떻게 살인범이 있는데 모르는 척 지냅니까? 그것도 맞네. 빨리 붙잡아버리고 속편히 사는 게 낫지. 그렇게 속편히 지내다간 다음엔 손님 차례가 될지도 몰라요. 뭐 저렇게까지. 나는 뭐라고 따지려다 이는 그만두었다. 그냥 저 생각이었습니다. 알아서들 하시겠죠? 엥, 여전히 속편하시구만. 의아한 눈길을 보냈으나 능청스러운 표정만 짓고 있었다. 뭐야? 갑작스레 느낀 이질감에 나는 카운터를 지나쳤다. 저번부터 느꼈지만 어딘가 이상한 느낌을 풍기는 남자다. 계단을 오르던 나는 발을 멈췄다. 그리고 뭐야 2층 복도 바로 끝방에서 조심스레 몸을 내밀고 있는 한 소녀와 눈이 마주친 채 잠시 서 있게 되었다. 오! 내 목숨을 당신에게. 여자치고 훤칠한 키가 인상적이었다. 나도 남자치고 작은 키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칫 올려다볼 정도다. 무슨 모델이라도 되나? 모델이지. 이 정도면 천사. 모델은 아니죠. 천사죠. 기아는 달리 앳된 얼굴은 이 아이가 어린 소녀라는 걸 알려주고 있었다. 고등학생쯤 되려나? 젠장! 그 소녀는 날 보더니 그들을 굳어버렸다. 흡사 우선 괴물이라도 보노. 괴물? 나는 잠시 내 몰골을 살폈으나 겁을 집어먹을 만한 모습은 아니었다. 내 얼굴이나 체형도 무섭게 생긴 것 치고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데 하다못해 키조차 이 소녀와 큰 차이가 없고 난 다시 소녀를 바라보았다. 여전히 굳어있는 모습이 덩치만 큰 초식 동물 마냥 조그만스럽게 보인다. 일단 봐야겠죠? 키가 170 후반으로 보이는 큰 키에 앳된 외모를 가진 소녀다. 하지만 맑아야 할 그 눈에는 생기가 겁나 많은데요? 생기가 너무 많은데? 그건 단순히 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은 아닌 듯하다. 무슨 사연이라도 있는 건가? 대화할게요. 안녕하세요. 여기 여행이라도 온 거. 뭐야 깜짝이야. 나는 잠시 멍하니 있어서 갑작스레 닫혀버린 문을 바라보았다. 뭐야 도대체 내가 뭘 했다고. 다소 억울한 기분이 들었지만 그렇다고 굳이 나서서 오해를 풀 기운도 남아있지 않아. 나는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며 내 방이 있는 3층으로 올라갔다. 많은 일을 겪었다. 아직 아침인데도 불구하고 내 몸과 마음은 벌써 녹초가 돼서 매트에 눕기라도 하면 바로 잠들어 버릴 것 같았다. 나는 피로한 몸을 추스르며 내 숙소 복도를 아유 깜짝이야 씨. 깜짝이야 자칫 부딪힐 뻔했다. 2층에 머물고 있는 손님인가? 좁은 복도에서 마주친 우린 잠시 멍청이 서 있게 되었다. 아 이거 마주쳐야 돼요. 엇갈리면 안 돼. 엇갈려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스무스하게 지나치면 안 돼. 거의 우측 통행이잖아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왼쪽으로 갑시다. 그러면은 상대방은 오른쪽이니까 왼쪽으로 비켜볼게요. 왼쪽으로 길을 비켰다. 나이스. 동시에 여성은 나와 같은 반응으로 움직였다. 이번에 오른쪽으로 길을 비켰다. 우후! 동시에 여성은 나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다. 나는 뒤로 조금 물러섰다. 안녕하세요. 네. 다소 뻘쭘한 상황에서 우리들은 어색한 인사를 나눴다. 이런 분위기 난 너무 좋은데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 살펴보고 싶은데 미치겠네. 일단 대화하자. 살펴보자. 멍한 눈빛이 신비스러운 이미지를 주는 여성이다. 성숙한 외모가 인상적으로 나보다 연상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수수한 외모였지만 글래머러스. 이거 어떻게 내리지? 이거 내리고 싶어. 이거 내려줘. 하지만 그것보다도 눈에 들어오는 건 어딘지 모르게 척 가라앉은 듯한 묘한 분위기다. 슬퍼 보이면서도 동시에 그러네요. 편안해 보이는 그런 신비한 이미지였다. 나는 대화하자. 나는 좁은 복도 한쪽에 완전히 몸을 밀착시켰다. 그리고 여성을 향해 지나가려는 손짓을 해보였다. 글래머러스하군요. 나는 그 여성의 뒷모습을 잠시 지켜보았다. 제대로 설명은 못하겠지만 묘한 분위기를 풍기는 여성이다. 어쩐지 사람을 안정시키는 듯 하면서도 동시에 강하게 끌어당기는 느낌. 그 알 수 없는 느낌 때문인가 나는 나도 모르게 입을 열고 있었다. 저기 옆모습 또 이쁘시네요. 저 박준성이라고 합니다. 전 선아리라고 해요. 목소리 뭐야? 무슨 일이야? 목소리 무슨 일이야? 미쳤네. 이 마을엔 무슨 일로? 그냥 요양차 근처에 왔다가 안개 때문에 길을 잃어서요. 요양이라 어디가 안 좋은 건가? 선아리 씨의 다소 생기 없어 보이는 모습이 새삼스레 눈에 들어온다. 준성 씨는요? 준성 씨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거 안 됩니다. 전 PD입니다. 여기 이제 명함입니다. 시사부 PD? 네. 뉴스 트레이스라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어요. 그거 유명한 프로 아닌가요? 아이고 아시는구나. 뉴스 트레이스 아시나요? 나는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확인한다. 해야지. 내 좋지 않은 버릇 중 하나다. 좋아. 그럼. 물론 알죠. 그런데 PD님이 이런 외진 곳까진 무슨 일로? 이 근처에서 조사할 게 좀 있었거든요. 그 취재입니다. 집단 실종 사건이라는 말은 굳이 하지 않았다. 괜히 그렇게까지 꺼낼 필요 없겠지. 취재차 근처에 왔다가 선아리 씨처럼 안개 때문에 길을 좀 잃었습니다. 저런. PD시면 엄청 바쁘실 텐데 곤란하시겠네요. 전혀요. 어쩔 수 없죠. 기왕 이렇게 됐으니까 조금 쉰다고 생각하려고요. 나는 마음에도 없는 소리라며 미소 지어 보였다. 잘했다 임마. 적당히 운수하며 적당히 분위기를 유지시킨다. 이게 나쁜 대화법은 아니겠지만 굳이 가는 사람 불러놓고 할 행동인가에 대해서 슬슬 의문이 생겨난다. 그러고 보면 난 애초에 왜 선아리 씨를 불러 세운 거지? 제가 너무 붙잡고 있었나요? 아니에요. 그럼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럼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전 이만. 선아리 씨는 가볍게 고개를 숙여 보이고는 다시 복도 쪽 편으로 걸어갔다. 묘한 일이다. 평소라면 하지도 않았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말았다. 나는 선아리 씨의 뒷모습을 잠시 지켜보다가 뒷머리를 푹푹 긁으며 내 방으로 향했다. 그렇죠. 남자가 이제 할 만한 행동이죠. 어느덧 저녁이 되고 해가 천천히 지고 있었다. 묘하게 몸이 힘이 없어 오늘 하루를 돌이켜보니 한 끼도 안 먹었음을 깨달았다. 삼색 식당으로 가기로 했다.
살인사건 얘기로 떠들썩했다. 이상한 게 있다면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왜? 공포도 혼란도 없는 건조하고 담담한 맞나 보다. 이게 살인사건이 많이 일어났네 보니까. 급사 연기 못하는 배우의 대사를 듣는 느낌이다. 이 좁은 마을에서 옆집 이웃이 죽은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까지 감정 없는 대화가 가능한 걸까? 거기에다가 단순한 내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사건에 대해 대화를 나누면서 날 의식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거 지나친 생각일까? 그게 아니라면... 저녁을 먹고 숙소로 돌아올 때는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다. 긴 하루였군. 나는 중얼거리며 겉옷을 대충 벗어 던졌다. 그리곤 곧장 담에 앉아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을 둘러보았다. 다시 봐도 참혹한 시체다. 근데 먹은 게 올라오는 것 같아 핸드폰을 저쪽으로 던져버렸다. PD로서 뭔가 큰 건수를 잡았다는 흥분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끔찍한 사건을 목격한 것에 대한 후유증이 동시에 휘몰아쳐 날 급속도로 피곤하게 만든다. 나는 크게 한숨을 쉬며 다무에 몸을 던졌다. 집에서 쓰는 침대보단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이 녹아내릴 정도로 편하다.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탐문을. 나는 그렇게 했다. 자기엔 좀 이르지만 눈을 감고 좀 쉬기로 할까. 아 뭐야. 악몽을 꾼 듯한 기분을 느끼며 나는 눈을 뗐다. 어찌된 영문인지 심장이 미친 듯이 뛰어 가슴을 아플 정도로 때려댄다. 나는 아픈 가슴을 꽉 쥐고 크게 숨을 들이내쉬었다. 핸드폰이... 여긴 전파가 터지지 않으니 전화할 리는 없다. 그렇다고 알람을 맞춰둔 기억도 없는데 핸드폰이 울리고 있다. 나는 손을 이리저리 뻗어 핸드폰을 찾았지만 손에 잡히지 않았다. 나는 기다렸다. 눈이 어둠에 익숙해지자 다무 옆으로 뒤집어진 핸드폰이 보인다. 뒤집어서 있어서 화면에 보이지 않았던 건가? 빨간색이야 왜? 지금 몇 시? 6시 66분. 존재할 수가 없는 시간이 핸드폰에 표시되어 있다. 기분이 나빠져서 핸드폰을 던지듯 내려놓았다. 주변을 돌아보았다.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 어두운 방이니 물론 주변이 안 보이는 건 당연하지만 이건 그런 감각이 아니었다. 어느 정도 눈이 어둠에 익숙해진 지금도 이질감이 느껴진다. 귀가 마치 텅 빈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진 기분. 뭐야? 나는 몸을 제대로 일으키지도 못한 채 중얼거렸다. 등에서 식은땀이 흐른다. 괴상하게 안개 낀 도로도 거기에 있는 이상한 마을도 심지어 살인 현장까지 경험해봤지만 이건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근본적인 어긋남이었다. 갑자기 역한 냄새가 풍긴다. 그 어디서도 맡아보지 못한 기묘한 냄새였다. 나는 입을 틀어막은 채 주변을 다시 천천히 살폈다. 어쩐지 주변 공기가 끈적끈적해진 느낌. 그게 불쾌해져서 손으로 양팔을 비볐다. 오씨, 뭐가 오는데요? 저쪽에서 발소리가 들린다. 그리고 안개가 맴돌더니 누군가가 천천히 벽에서 흘러나왔다. 오이씨, 큰 키의 남자였다. 나 혼자는 마치 진짜로 벽을 통과했다. 누구? 해선 안 될 말을 했다는 느낌이 있어요. 말을 끝까지 내뱉지도 못한다. 오씨, 뭐야? 또 나타난다. 자세히 바라보니 사제복 안쪽에서 검은 안개가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다. 두 남자들은 나를 둘러싸던 내 양옆에 섰고 나는 감히 제지할 생각도 하지 못한 채 그걸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늦었다 생각했지만 가만히 있을 수도 없어. 나는 몸을 일으키려. 야. 하지만 사제복의 남자들에게서 뻗어나온 안개가 날 붙잡고 그대로 바닥에 처박았다. 처박았어? 이 자식들이. 인정사정 없는 그 행동에 나는 순간 숨을 쉬지 못했다. 도대체 이게 뭐지? 꿈인가? 아니면 내가 미쳐가는 건가? 그것도 아니면 설마 이게 현실인가? 박준성, 이렇게 부르면 되는 건가? 어우씨, 재밌어. 이거 대사 소리는 조금 더 키워도 될 것 같아요. 효과음은 괜찮은 것 같고 대사 소리는 좀 더 키워도 될 것 같아요. 박준성. 내 정면에서 갑작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와 나는 그 어둠 속을 쳐다보았다.
어우씨 악마잖아. 그냥 누가 딱 봐도 그냥 붉은 빛과 함께 그는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분명 내 앞에 서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가 거기 있다는 것 자체를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었다. 누구십니까? 아 연기 못하네. 자네의 첫 질문이 그건가? 기이한 그 존재가 물었다. 목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치어 짜지는 느낌이 들 정도였다. 진짜 내가 어떻게 정신을 유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래요. 도대체 당신 누굽니까? 간신히 용기를 짜내 물어본다. 착각일까? 그 존재가 비웃는 듯한 기분이 든다. 너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그래, 입회자라고 부르게. 입회자요? 입회자가 뭐죠? 입회자? 뭐지? 입회자? 어떤 것을 입회한다는 겁니까? 신심 행사를 입회하고 있네. 자세히 알 필요는 없네. 그저 자네를 위해 준비된 행사라고 보면 돼. 입회자는 그렇게 말하면 또다시 비웃는 듯한 느낌을 풍겨왔다. 위험하다. 이자와 대화를 하면 할수록 느껴진다. 나는 지금 대화하면 안 되는 존재와 대화하고 있다. 저를 위한 행사라니. 그게 무슨 뜻입니까? 간단한 룰이네. 이 마을은 악마 부활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마을이고 자네는 그것을 위해 선택된 소중한 존재지. 그런 자네를 위해 5명의 암컷들을 암컷이요? 아니지. 악마잖아. 그렇게 할 수도 있겠. 우리는 그러면 스컷이 내는 거네. 아마 이미 만나봤을 거라 생각하는. 저희가 벌써 5명이나 만났나요? 잠깐만. 한세위 그리고 최실이 그리고 또 누구였어? 그 건설 아들, 건설 회사 딸 그리고 꼬맹이, 꼬맹이래. 그 천사 그리고 대천사. 됐어. 어땠나? 마음에 드는 자가 있던가? 3명 정도 마음에 듭니다. 이 패자의 조롱 섞인 목소리와 함께 어우야 이 씨. 씨. 순간적으로 몇 명의 얼굴이 스쳐 지나간다. 오늘 아침에 우연히 만났던 여성들. 설마 그 사람들을 암컷들과 말하는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즐거운 마음에 한때요. 드는 자를 선택하면 되네. 즐거운 한때요. 무슨 즐거운 한때요. 수컷으로서 나쁜 일은 아니지 않은가? 아유 물론이죠. 이 패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조소가 섞여 나온다. 그는 분명 날 비웃고 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명심하게. 그중 한 명의 불청객을 제외하면 그 암컷들은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인간이 아니야? 아까부터 도대체 무슨 소리를. 처절할 정도로 말을 더듬거리는 나에게 이 패자는 고개를 설레설레 젓더니 천천히 다가온다. 직접 보도록 하게. 이 패자가 내 머리 위에 손을 얹는다. 오야 이거 씨. 그리고 나는 어느덧 문 앞에 서 있었다. 나는 그것이 현실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이건 그냥 그자가 나에게 보여주는 환상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문의 존재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나도 이거 무서울 것 같아 이런 거는. 눈부셔요. 문이 열렸다. 그리고 나는 어째서인지 그 문을 향해 발을 디뎠다.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직감하면서도 내 발은 멈추지 않았다. 오우 야 여긴 지옥이네. 빡빡이야. 이렇게 많아? 여긴 지옥이에요. 탈모지옥. 나도 모르게 탄식을 뱉고 만다. 나는 지옥 한가운데 서 있었다. 어째서 이곳이 지옥임을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곳은 분명 탈모지옥이다. 순간 머릿속으로 수많은 지식을 들어왔다. 내가 결코 할 수가 없는 생전 처음 듣는 지식들이. 죽음, 축제, 행사, 안개, 7개의 대제를 지배하는 7마리 악마. 이거를 기억해 둬야겠네요. 이게 여기서 아까 있었던 게 뭐였죠? 이거였나요? 모르겠네요. 그리고 탐욕의 악마의 죽음. 5명의 여자들이 마을로 들어서고 사실 그들은 탐욕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마무리야. 그만. 머리가 아프다. 나는 머리를 감싸진 채 눈을 감아버렸다. 그러나 마치 뇌를 기어다니는 벌레처럼 그 이미지들은 내 머리에 각인된 듯 떠올라 사라지지 않고
그 불쾌한 기분은 이내 끔찍한 두통으로 이어진다. 내가 타버릴 것 같다. 갑자기 쏟아지는 지식들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자 이제 눈이 뜨거워지며 온갖 추악하고 역겨운 영상들을 강제적으로 재생하기 시작한다. 분노, 공포, 세교, 현혹, 교만, 슬픔, 식탐, 벌레, 나태, 역병, 질투, 복수, 그리고 이 세상을 집어삼킬 듯한 거대한 탐욕. 우에! 아 뭐야, 콧소리 왜 이렇게. 느껴오지 못한 역겨운 감각이 목구멍 언저리부터 꿈을 대며 올라온다. 나는 참지 못하고 굿돌이 시작했다. 얘 너무. 한 번, 두 번, 한 번, 네 번. 내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굿돌을 한 뒤 나는 쓰러지고 말았다. 내 너희들이 행한 대로 즐길 것이다. 너희는 돌이켜 후회하고 모든 희망에서 떠날지어다. 이상 그분의 전원이네. 부디 즐겁게 즐겨주기를 바라지. 이 패자의 목소리가 흐릿한 의식 속에서 지나칠 정도로 또렷하게 들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정신을 잃어버렸다.